안녕하세요. 노월이 상담내 지원 업무를 맡고 있는 최승현입니다. 교육시민단체인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의 온라인 상담소는 2011년 5월 25일 날 첫 발을 내디뎠어요. 그리고 한 40인의 상담위원을 중심으로 시작을 했고요. 예, 그래서 이렇게 이 사진은 이제 출범식 때의 사진인데요. 2011년 5월 25일부터 저희가 잠시 문을 닫고 있던 2016년 7월까지 근 5년이 넘도록 노월이 상담넷이라는 온라인 상담소가 운영을 하면서 사교육이 부추기는 그 불안을 좀 더 떨어뜨리고, 그리고 또 대안적인 건강한 학부모 교육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 애를 많이 쓰셨어요. 그리고 2013년에 1년 10개월 동안 한 700여 건 정도의 상담 사례가 있었거든요. 그 사례들을 모아서 단행본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단행본 출간을 2013년에 이렇게 했고, 이 사교육 학원 없이 살기라는 단행본이 다루는 주제가 영어, 수학, 어떤 교과목 학습법부터 시작해서 독서 교육까지 사교육에 의존하지 않으면서 건강하게 자녀를 키워낼 수 있는 모든 내용을 담고 있어서 언론에서도 좀 주목을 좀 받았고요.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3세까지 인쇄가 되었고, 지금도 서점에서 좋은 평판, 피드백을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렇게 2011년 5월 달부터 2016년 7월 달까지 5년 넘게 상담소가 운영된 것에는 사실 사이버 상담소의 한계가 있거든요. 그 한계를 넘어설 수 있는 어떤 헌신과 그다음에 지극한 정성을 쏟아주신 일기 상담위원들이 계셨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사실은 이 상담소가 5년 넘게 지속되고 운영될 수 있었던 것이어서 그분들이 매월 정기 모임을 가지고 본인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 스터디 모임도 하고 그다음에 토론도 하셨어요.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사실은 정말 감사드려야 될 분들은 일기 상담위원이고 그 일기 상담위원들한테 정말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박수 부탁드려요. 일기 상담들을 위해서. 네. 그다음에 제가 이제 고민했던 것이 일단 5년이 넘는 기간 동안 진행된 상담 사례를 분석을 해보았어요. 그래서 분석을 통해서 본 결과 여러 데이터들이 나왔는데 그 중에서도 월별 상담 건수를 보시면 3월 그다음에 5월, 그러니까 3월 이제 새 학기가 시작되면서 걱정이 시작돼요, 부모님들이. 그리고 그 부모님들이 5월 학부모 상담을 받으면서 그다음에 어떤 시험을 치고 난 결과를 보면서 점점점 깊어지거든요. 그래서 수치를 잘 보시면 3월, 5월, 6월 그다음에 이제 방학을 앞두고 또 고민을 하세요. 방학 동안 아이들을 어떻게 도와줘야 될까? 이런 고민을 하시면서 실제 학교 시스템의 운영 방향에 맞추어서 고민이 계속 생기세요. 그리고 영역별 상담 비율을 보시면 역시 저희가 생각했던 대로 이제 학습과 관련되어져 있는 고민을 문의할 곳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온라인 상담소가 처음에 나온 것도 사교육을 걱정하지 않으면서 어떤 사교육의 문제를 상담할 수 있는 곳이 없을까를 했을 때 나온 결과치로 영어나 수학 같은 특정 교과에 대한 상담 비율은 당연히 높았고요. 그거와 더불어서 어떤 걸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그다음 생활 속에서의 어떤 정서적인 부분, 심리적인 부분에 대한 상담도 그에 못지않게 높았어요. 그다음에 자녀 연령별 상담 건수를 보시면 많은 부모님들이 특히 이제 초등 고학년서부터 이제 학습이 본격적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 연령대부터 사춘기가 시작되는 중등 자녀를 두신 분들의 비율이 전 영역에 걸쳐서 고루 이렇게 상담이 많았어요. 그리고 영역별로 저희가
2011년부터 시작된 온라인 상담소가 영역이 총 8개로 시작해서 지금은 9개까지로 되어 있는데 어쨌든 그 고루된 8개 영역을 보시면 영역별 조회수 통계치를 한번 살펴봤어요. 봤더니 실제 상담을 올리지는 않지만 이미 올라와 있는 상담 사례 중에서 내 자녀와 갖고 있는 고민 문제와 비슷한 사례를 통해서 문제 해결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보시면 학원 사교육 그렇기 때문에 조회수가 굉장히 높은데 조회수가 최소 600에서 최대 1400이 넘는 조회수를 나타내고 있어요. 그거는 이제 그걸 통해서 문제 해결을 하시고 계시다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 보시면 학원 사교육 영역 같은 경우는 빨간 글씨로 되어 있는데 사교육에 해결할 수 있는 사교육으로 무엇을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의가 많으셨고요. 그다음에 학습 영역에서는 자기주도성을 갖는 학습, 자기주도 학습에 대한 고민을 깊게 하고 계셨어요. 그리고 뭐 수학 같은 경우는 선행에 대한 문의가 여전히 높았고요. 그래서 계속 선행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내부 5년치의 상담 사례를 분석한 것 말고도 저희가 이제 고민을 하면서 새로운 상담넷을 열기 위해서 외부 기관을 조사를 해봤어요. 그래서 외부에 온라인 상담소가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운영 실태라든가 방식, 그다음에 내담자들은 어떤 수요를 갖고 있는지에 대한 분석을 필요해서 이제 저희가 굉장히 광범위하게 조사를 했는데 공공기관, 비영리기관, 영리업체, 그다음에 활성화되어 있는 온라인 카페들을 다 조사를 해봤는데요. 내린 결론은 저 줄 하나예요. 노월이 상담넷이 국내 유일의 사교육 및 교육 상담소라는 거죠. 다 어떤 자체 내의 이익과 관련되어 있는 상담을 해요. 결과적으로는. 그러니까 아무런 영리 없이 그 부모와 학생의 입장에서 고민을 하고 그거를 논의를 해서 상담을 해줄 수 있는 곳은 제가 찾아보니까 저희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결론에 도달했고 또 그 커뮤니티가 활성화되어 있는 카페의 특성들을 한번 살펴봤어요. 학부모 사이에서. 그랬더니 제가 3가지 앞으로 저희 상담넷이 가야 할 방향이 이것이다라고 해서 잡은 것이 바로 3가지예요. 그래서 실생활에 쉽게 도움이 되고 적용되는 정보와 자료의 제공 요소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정보가 필요해요. 자료도 제공이 필요하고요. 근데 2번째를 잘 보시면 따뜻한 위로와 지지를 해주는 상담도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보도 줘야 되지만 구체적인 정보도 따뜻한 위로와 지지도 해줘야 되는데 이 균형을 잘 잡고 나가더라고요. 이게 이제 저희가 가야 될 방향이 그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이 그 사이트만의 고유 문화가 있어요. 그 고유 문화가 형성되어 있어서 그러면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은 그 방향으로 가야겠다라고 이제 방향을 잡게 되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5년 동안의 자료를 통해서 어떤 내담자들이 어떤 요구가 있는지, 어떤 수요가 있는지를 조사해 본 것은 현 교육 환경과 문화 속에서 오는 어떤 불안과 걱정에 대한 위로와 지지가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사교육이라든가 교육에 대한 공정한 정보, 그러니까 정말 중립적인 정보가 필요한 거예요. 그다음 3번째로는 당장 이 어려움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라는 대처 방식이 나와요. 제시가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빠른 응대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그 앞에서 했던 5년치 상담 사례 분석과 그다음에 저희가 외부 기관 조사한 걸 통틀어서 저희 상담넷이 그러면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이라는 교육 시민단체에서 어떤 정체성을 가져야 될까? 그거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내린 결론은 이거예요. 그러니까 사교육 걱정 세상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공간이다. 상담넷은. 그리고 사교육 광풍 속에서 불안을 줄이기 위해서 부모들이 연대를 해야 되는 공간이고 사교육 상품에 대한 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정확한 정보가 제공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그러한 기관이 유일하다라는 결론에 도달을 했으며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을 찾아와 처음 문을 두드리는 예비 회원들한테 또 뿐만 아니라 저희 회원들한테도 서비스 공간이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결국 상담넷은 건강한 학부모 문화를 만드는데 기여하고 그 밑거름이 되어야 되겠다, 받침이 돼야 되겠다고 이제 결론을 내렸어요. 그렇게 해서 저희가 이제 운영 방식을
지금 보시면 기존에 이제 들어와 보셨을 거예요. 상담을 이용해 보신 분도 계시고 살펴보신 분도 계실 텐데 크게 공개 상담과 비공개 상담으로 나뉘어요. 그래서 특별히 그렇게 나뉘어서 진행하는 운영 방식은 바뀌지 않았어요. 똑같아요. 그래서 공개 상담이 있고 이메일로 하는 비공개 상담이 있는데 공개 상담의 경우 무엇이 바뀌었냐면 전에는 8개에서 9개의 영역으로 존재했었거든요. 그거를 줄였어요. 딱 두 개로. 그래서 교육, 학습, 상담, 그다음 생활 심리 상담으로 나누어서 그러니까 내담자들이 내가 하는 이 고민이 어느 영역에 물어봐야 되지 고민하지 않고 두 군데로 나뉘어서 상담할 수 있도록 했고요. 전과 틀리게 전에는 상담위원들이 개인 아이디로 답변을 다셨다면 이제는 상담넷이라는 공동의 아이디로 집단 지성으로 해서 이 답변이 달리도록 진행을 만들었고요. 그다음에 내담자 접점 서비스 시스템을 도입했어요. 그러니까 사실 저희 단체의 그런 운동 방향에 동감하고 거기에 참여를 하셔도 실제 어떤 그 정책 변화를 요구한다든가 적극적으로 깨어있는 시민으로의 전환으로까지는 좀 미흡했어요, 그동안은. 그래서 저희가 상담을 하러 오시는 회원이든 예비 회원님들이 저희 그 단체와 지속적인 접점을 가질 수 있고 건강한 문화를 내재화할 수 있는 그 소책자 내종을 무료 서비스하는 것과 그다음에 지속적으로 단체 카페에 들어와서 소식을 볼 수 있고 접점을 유지할 수 있는 그 알림이 문자 서비스를 도입을 한 것이 좀 특징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리고 저희 이제 2기 상담위원들의 꾸준한 전문성과 역량 강화를 위해서 이제 심화 연수라든가 그런 프로그램을 계속 준비 중에 있고요. 저희 상담넷이 새로 오픈하면서 더불어서 아주 크게 바뀐 공간이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온라인 실천 공간이에요. 그래서 이 실천 공간은 커뮤니티 공간인데요. 학부모들 간의 쌍방향 소통을 활성화시키고자 이제 만든 공간이에요. 저희가 이미 게시판으로 뭐 나눔터가 있긴 하지만 그것보다는 저희가 각 가정에서 그냥 우리 이런 거 하지 맙시다가 아니라 내가 해보는 제가 꿈꾸는 이상은 있지만 현실과 너무 괴리감이 나서 사실은 회원들마저도 굉장히 갈등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갈등을 줄여주기 위해서 저희가 회원들 중에 건강하게 자녀를 키워내신 분들이 많으세요. 그럼 그런 분들의 그 역량도 보시고 어떤 사례가 있는, 어떤 경험을 통해서 이렇게 했는지 또 어떻게 실패를 했는지에 대한 나의 작은 실패와 성공의 경험들을 서로 공유를 하시는 거죠. 이 공간 안에서. 그래서 그 공간을 통해서 서로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는 커뮤니티 공간을 이제 만들었고요. 이거는 지금 현재는 3개만 오픈했어요. 수학 공부 실천방, 영어 공부 실천방, 그다음에 자기 주도력 실천방을 통해서 상담위원과 그다음에 선배 그 회원들, 그다음에 일반 예비 회원들과 그다음에 저희 회원들 간에 커뮤니티가 활성화되길 이제 기원하면서 만든 공간이고 이 과정을 통해서 같이 대안을 찾아보자. 지금 당장 정책이 변하지 않는데 현실 속에서 너무 고통을 겪고 있는 아이들을 도와주자. 이런 차원에서 이제 만든 공간이에요. 이렇게 운영 방식과 상담넷의 정체성을 정한 다음에 저희가 2기 상담위원들을 모집을 하셨고요. 그분들한테 제일 위촉을 위해서 제일 첫 번째가 필수 조건이 그거였어요. 정후원 회원이어야 되시고 반드시 등대지기 학교를 수료하셔야 된다. 이게 첫 번째 필수 조건으로 나갔고요. 그 다음에 5일간 30시간의 상담 기초 교육 연수 과정을 진행을 하면서 거기에 80% 이상은 참석하셔야 된다고 조건을 내달았어요. 그리고 거기에 특히나 마지막 공동체 워크숍과 단체로 모든별 과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는 필참이어야 되는 완전 스파르타식 교육 과정이었는데 27분 중에 25분이 그거를 수료를 하셨어요. 그리고 대단하시죠? 예. 진짜 대단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과제도 3가지가 나갔어요. 그리고 그 과제를 다 거쳐야 하셨어요. 그래서 그 과제를 내신 분들 중에서 16분을 모신 거예요. 그러니까 2기 상담위원으로 모신 16분의 상담위원들의 열정과 의지는 정말 엄청나시고 박수를 받아요. 이 부분에서 박수 한번 해주세요. 네.
그래서 기초 연수 과정도 사실은 쉽지 않았어요. 되게 어려웠고요. 저희가 크게는 그 상담 심리 기초 교육하고 급별 학습 교과 과정 교육으로 나뉘어서 5일 동안 진행을 했으며, 강사진 같은 경우도 정말 그 영역에 저희 그 김상수 선생님이나 황지혜 선생님이나 윤다욱 선생님 같은 경우는 상담 쪽에 10년 이상 실무를 하고 계신 분을 모셨었고요. 그다음에 학습 교육 쪽으로는 최수일 선생님이나 저희 영유아 사교육 포럼의 대표이신 임미령 선생님, 그다음에 저희 정책위원으로 계시면서 중등 교사이신 김태훈 선생님이나 좋은 교사 운동을 하고 계신 김혜영 선생님을 모셔서 김혜영 선생님이세요. 김혜영 선생님을 모셔서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이 사진이 지금 그 당시 그 기초 연수 교육을 받는 사진인데요. 정말 너무 뜨거웠어요. 너무 열심히 참여를 하시고 적극적으로 해주셔서 너무 감사했고요. 그러니까 그 27분 신청하셔서 25분이 수료하실 때까지 저희가 엄격하게 수료 과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25분 수료 사진이세요. 그리고 나서 3월에 첫 모임을 진행을 했어요. 정기 모임을. 상담 내 첫 모임이었는데 16분이 다 참여를 하셨고요. 사실 그 상담 기초 연수 과정 때도 그 본인의 직장인이 계셨거든요. 이게 본인이 5일 동안의 연차를 다 쓰시고 오신 분이 계셨어요. 그리고 지방에서 부산, 김천, 광주, 대전, 대구에서 올라오셨어요. 그런데 이 16분 위촉되신 분 중에 지방분이 부산에 계신, 오늘 안 나오신 정은희 선생님, 그다음에 이제 대전의 이학준 선생님이 빠지시고 한윤희 선생님이랑 김천혜 선생님 빠지셨어요. 직장 때문에 빠지셨는데 대구에서 김재현 선생님 올라오셨고요. 예, 그러니까 이 상담내 개소식에 참여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그날 모여서 상담넷에 대한 전반적인 기대와 포부, 앞으로의 운영 방식을 공유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발표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